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은요, 고성국 TV 스튜디오거든요. 조금 전에, 오늘 이제 2025년 8월 7일이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국힘 전당대회 후보에게 듣는다 이래가지고, 지난주에 장동혁 후보, 그리고 오늘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제가 후기, 그 1시간 동안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또 짧게 요약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뭐 대한민국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제는 김건희 그죠? 영부인께서 또 출석하셨고, 조금 전에는 속보로 막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래는,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 받고 있었는데, 뭐 또 조은석 특검 만들어서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구치소에 갇혀 계시고, 지난주에, 구치소에서 잘못됐죠. 왜? 구속돼 있는, 그러니까 구속돼 있죠. 조은석이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또 민중기 특검팀에서, 김건희 특검팀에서 또 구속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인권 유린이죠. 거기다가, 다 아시다시피 충격적인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여러분, 속옷 입은 상태에서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마지막 자존심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주에 8월 1일이 아닙니까? 그죠? 1차 집행 때, 당연히 옷 입고, 원래 더우니까 에어컨도 없으니까 그냥 속옷 입고 계시다가, 특검팀이 조사 온다니까 이렇게 수의를 입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견디죠. 왜냐하면 이거는 굳이 응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특검팀이 나가고 난 뒤에 이제 다시 더우니까 옷을 벗고 속옷으로 계시는데 이 특검팀이 갑자기 들어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몰카예요. 도찰이죠. 예? 그래서 얼른 모포로 이렇게 속 가리는데 그런 것까지 찍었다는 거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야, 진짜 이럴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 이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무 허락 없이, 전직 대통령 아니더라도 와서 몰래 사진 찍고 속옷 입을 찍는다.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 없네요. 그놓고 언론에다가는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속옷 입고 저항했다 이러던데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했지 않습니까? 언론에 그렇게 다 흘리고, 완전 모욕감 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 오늘 또 2차 집행 시도가 있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런 와중에 토론회가 있었는데, 짧게 이야기하면, 김문수 후보의 사실은 좀 두리뭉실한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장동혁 후보는 깔끔하게 이렇게 답변했다면은,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모두 발언에서, 지금은, 친한이다, 또는 이쪽이다, 내부에서 싸우면 안 된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바로 이재명 총통 통째를 막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을 막는 것 아닌가.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죠?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민주당과 싸워야 되고, 이재명과 싸워야 되고, 그래,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게 누구냐? 바로 나다. 왜냐하면은 나는 과거부터 민주화 운동하면서 많이 왔다는 거 알지 않냐. 그래서 내가 당대표 되면 강력하게 싸우겠다. 이재명 독재와 싸우겠다. 이런 걸 이야기하셨고, 그러는 중에 이제, 질문하기를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역시 크게 4가지 주제로 요약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인권 유린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장동혁 후보는 당대표 되고 나면은 바로, 접견, 즉 구치소 면회도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당장의 면회 이런 것보다도, 본인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국제적으로도 알릴 수도 있고, 또, 여러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셨고요. 거기다 전환길이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6.3 대선 기간 동안에 5월 17일 날 거의 출당 당하듯이 됐는데, 만약에 새로 입당하고자 한다면 받아주겠느냐 하니까, 당연하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친한 쪽에서는 내란 세력 이래가지고 반대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약간 두리뭉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 같았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통합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 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두 번째는 이제 뭐냐 하면은, 부정선거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거 마저 이야기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장동희 후보만큼 강력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같이 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말씀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친한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장동희 후보는 나갈 사람 나가라. 뭉치준 사람 뭉치자. 라고 하는 데에서 그게 가장 큰 차이가 김문수 후보는 아니 107석밖에 안 되는데 나가게 되면은 개헌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준석도 같이 가야 되고 한동훈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3번 속았지 않냐, 친한파들한테. 이미 비상기업 때, 한동훈 친한파들은 민주당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지, 그때 탄핵에 찬성했지 않습니까? 당론을 어긴 거죠. 두 번째, 6.3 대선 기간 동안에도 한동훈이 한 짓을 봐라. 김문수 후보와 국힘 당선을 위해서 애쓴 게 아니라 혼자 광안리 가서 팬클럽 놀이했지 않냐. 따라서 그리고 세 번째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에 갇히게 된 게 누구 때문이냐. 결국은 내란 특검이 구속시켰는데 그 내란 특검 역시 국회에서 가기를 할 때 친한파들은 민주당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 바로 내란 특검에도 찬성해버렸어요. 이렇게 3번이나 속았지 않냐. 그러면은 향후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개헌을 추진하더라도 이 친한파들은 결국은 또 민주당 손잡고 개헌에 찬성할 놈들 아닌가. 그래서 이제 선택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야 된다. 친한파들하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는 세력하고. 반면 친한파들은 윤석열 대통령 배척합니다. 절대 같이 못 간다는 겁니다. 원수입니다. 이런 세력과 과연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을까? 그죠? 그 반면에, 아까 말한 장동희 후보는 내치자. 그냥 우리끼리 뭉치자라고 하는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같이 뭉치자. 이래 됐어요. 과연 얼마나 뭉쳐질지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두 번째는, 개헌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과연 친한파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지난길에 제시했는데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거기는 고성국 우리 박사님께서, 김문수 후보는 새로운 별명이 뭔지 알아. 옛날에는 꼭 문수였는데 지금은 김성복이라 한다. 즉, 6.3 대선 이후에 너무 승복을 빨리 해서 부정선거 해결하자는 이런 사람들의 요구를 다 묵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속에서 저도 물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부정선거는 과거 지향형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 총선에 대해서 이렇게 부실관리, 불신이 높은 선관위를 어떻게 그대로 듣고 가겠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정선거 나오면 음모론이라 한다면 그러면 공정선거도 음모론 아닌가? 공정선거가 음모론이라고? 그렇죠. 그럼 공정선거가 음모론인지 부정선거가 음모론인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깨보면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해보면 되죠. 그래서 저는 확인해보기 위해서 요구했고, 그죠? 앞으로라도 선관위 문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이런 논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통계를 들고 나온 게 이번 6.3 대선 때, 이거 선관위 자료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자,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뉴스에 몇 번 나왔었죠. 지금은 또 잠잠해지고 있죠. 행안면에 그 지역의 총 유권자 수가 1,906명이에요. 총 유권자 수가. 그런데 그날, 총 투표 참가자가 그래도 투표 높죠? 1,533명이 투표했어요. 알겠죠? 이거 선관위 결과예요. 1,900명 중에서 1,500명 정도가 투표했어요. 그런데 1,500명이 투표했는데 결과는 뭐냐? 총 투표자 수는 3,500명이 투표한 거죠. 이 말은 요 1,500명은 지역 주민이라면 바깥에서 왔는 사람이 2,021명이 바깥에서 와서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관위에서 그 당시에 그럴 수 있다라고 외지에 다른 지역 주소지에 있는 사람이 여기 가서 투표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시골 마을 행안면에 가서 지역 주민 유권 1,500명이 투표했는데 외지에서 무려 2,000명이 와서 투표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떡할래라고 물었거든요. 김문수 후보님, 이거 깨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니까, 그래, 사전투표가 대부분 다 문제가 많으니까, 이미 진작부터 사전투표 개선하자고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전환길이가 그러면 이 특검할 생각은 없느냐라고도 물었어요. 왜? 조사는 해야 되니까. 근데 특검은 국회 의석수가 많아야 되니까 현재로서는 실제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이런 문제를 개선해 가자는 주장이었고 그때 전환길이가 이런 말 남겼어요. 자,
10억 줘도 내부 고발자가 현재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처럼 부정선거라든가 의혹은 많잖아요. 넘고 찹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자를 저는 원했는데 아직 안 나타나고 있으니 현재 우리 소비 쿠폰에서 15만 원씩 받지 않습니까? 최소. 그거를 받아가 쓰고 그만큼 뭐 의향이 있다면은 돈을 모으자. 우리가 모아서 100억, 200억, 300억 모으는 거죠.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 결정적인 제보에 오면 50억 주겠다. 100억 주겠다. 50억 주겠다면 여러 군데서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자, 부정선거를 작당하고자 하는 자들이 쫄겠죠. 야, 이거 혹시 돈 누가 100억 받아먹고 신고하는 거 아니야? 내부 고발해버린 거 아니야? 이럴까요? 그러면은 부정선거를 막는 방법의 마지막이 또 돈으로 또 우리가 막아보자. 이런 취지로 제가 개선에 대한 의지, 부정선거 음모론이 아니라 부정선거 척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자. 뭐 이런 전환기를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주제가, 자, 아까 무슨 주제였죠? 현재 장동혁 후보냐, 김문수 후보냐, 우리가, 당원들이 결정할 때 참고해야 될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같이 갈 거냐, 배치갈 거냐. 그죠? 두 번째가 친한 파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완전히 장동혁하고 김문수 후보가 갈라지는 것 같아요. 여기는요. 세 번째가 부정선거 척결에 관한 것은 장동혁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똑같이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답변이 좀 길었어요. 길면서 잘 가다가 끝에 가서는 일관되게 나는 이재명과 싸우겠다. 민주당과 싸우겠다. 내가 잘 싸운다. 이런 말씀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강용석 이제 변호사 묻기를 나이도 많은데 건강 상태 괜찮겠냐? 내년 지방선거 넘어서 총선까지 하니까 내 건강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정도로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 장동혁 때보다 질문 수가 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의 답변 기간이 혼자서 답변하니 너무 중복된 것도 많고 반복이 좀 많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당원들과 그리고 유권자분들께 장동혁이냐 김문수 후보냐에 대해서 후보 당 투표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전환기 뉴스는 오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재밌다기보다는요.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나면 제가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하러 가야 되거든요. 선관위에서 저를 고발했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께 제가 이 말 했죠. 자, 봐라. 대선 기간 동안 6.3 대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도 선거에 불리하니까 나가라. 실질적인 탈당시켰고 전환길과 같은 이런 아스팔트 세력도 중도파 끌어들여야 되니까 전환길이 있으면 불리하다 나가라 했죠. 그래서 전환길은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 선대본이죠. 선거 대책 본부에 얼씬도 그러지 마라 해서 못 갔죠. 하지만 이재명 사악한 정권을 막아야 되니까 제 나름대로는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결국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부정선거 척결해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했고 그러다가 고발을 제가 4건이나 당했거든요. 선거 관련된 것만. 선관위로부터만 4건을 고발당해서 오늘 또 경찰서 가야 된다.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님 하니까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전환길 쌤 같은 분 이런 분을 참 너무 고맙기도 하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제 개인 범죄 저질러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훈장이다라는 표현은 김문수 후보도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이거는 자유우파 그죠? 사악한 집권을 막기 위해서 자유우파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다가 얻은 훈장이라 생각하고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제가 오늘 이거 끝나는데 오후에 경찰서 같이 갈 생각 없냐 하니까 오늘 다른 일정이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또 다른 고발건이 있어가면 공직선거법 선관위에서 고발했는 거 또 경찰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드리고 장동혁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누가 더 나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는 데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 영상도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이따가 오늘 경찰서 가서도 제가 앞에서 어떤 게 고발되고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또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8월 8일 대구에 가서 대구 첫 전당대회 집회 아닙니까? 거기 가서도 입장 표명하도록 라이브 방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파이팅!